SUV 운전자가 자연인의 묶인 밧줄을 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총까지 들고 있던데 계획이 뭐예요?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풀린 건 모를 테니까 앞에서 주의를 끌면서 계속 그놈을 유인해봐요. 그럼 내가 뒤에서 몰래 기습적으로 공격할 테니까. 자연인의 몸에 묶인 밧줄은 전부 풀었지만 수갑이 문제였습니다. SUV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수갑은 어떻게? 자연인이 말했습니다. 저쪽 창고로 가면 절단할 수 있는 연장이 있으니 그쪽으로 갑시다. 바로 이때 형사가 거처 주변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SUV 운전자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죠? 자연인이 침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기 저쪽으로 나가면 울창한 숲이 있는데 그쪽 길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요. 나는 창고로 가서 수갑 자르고 바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SUV 운전자가 자연인의 말에 따라 거처 밖으로 나와 숲길로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만치에서 올라오던 형사가 그 모습을 보더니 곧장 그쪽으로 뒤쫓아갔습니다. 잠시 후 자연인이 슬며시 밖으로 나와 그런 두 사람을 살펴본 뒤 창고로 갔습니다. 숲길은 어둡고 험난했습니다. SUV 운전자는 불규칙한 울창한 나무와 길의 지형에 따라 의도치 않게 지그재그로 도망갔고 그 탓에 베테랑 형사의 추격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창고로 들어온 자연인은 수갑을 절단하기 위해 연신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철근 절단기가 있었지만 수갑이 묶인 상태로 혼자선 무리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자연인은 전기톱에 눈이 갔습니다. 소리가 크기 때문에 자연인은 시간을 잠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자연인은 전기톱을 작동시켰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전기톱이라 톱날이 돌아가다가 멈추고 다시 작동되고 기계가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그 탓에 소음만 메아리치듯 계속 주변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추격전이 펼쳐지던 숲길에서 형사가 멈칫했습니다. 전기톱의 소음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뒤쪽에서도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SUV 운전자를 쫓고 있었기에 일단 추격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격이 계속 이어지는데 순간 형사의 앞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형사가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레 걸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숲길의 끝엔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이 절벽은 숲에 가려져 있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잔뜩 흥분한 채 질주하던 SUV 운전자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인의 노림수였습니다. 형사가 절벽 아래에 떨어진 SUV 운전자를 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휴대폰이 터지는 산 아래로 내려가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 시각 자연인은 전기톱으로 수갑을 절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거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때마침 이쪽으로 내려오던 형사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마주치고 자연인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일순간 갈등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자연인을 쫓아야 할 것인가? 죽어가는 SUV 운전자의 구조 신고부터 해야 할 것인가? 형사는 구조 요청과 지원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형사는 자연인을 쫓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 구조 요청 및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연인을 쫓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얼마쯤 올라갔을까? 형사는 흙길에 뿌려진 핏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형사가 핏길을 따라서 그 끝에 다다르자 그곳에 자연인이 있었습니다. 자연인은 발목에 덫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덫은 밀렵꾼들이 심어놓은 덫이었습니다. 자연인은 피가 흐르는 발목을 질질 끌고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인은 허무하리만큼 손쉽게 형사에게 검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형사는 자연인을 검거하고 난 뒤에야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형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소시효였습니다. 자연인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형사는 자연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자연인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그저 눈뜨고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 살인마는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포였습니다.